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수요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 다들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생각보다 많은 20대, 30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돈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캥거루족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도 없으면서 왜 취업을 안 하냐는 질문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취업만 하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안 하는 이유가 개인의 태도나 의지 문제라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취업이라는 게 정말로 생존을 해결해 주는가, 이 질문을 빼고 나면 왜 취업을 안 하냐는 말이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죠. 일단 오늘의 영상의 취지는 돈이 없는데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당장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겉으로 보면은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돈이 없고 근데 취업을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는 상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핑계일 수도 있지만 교통비나 식비나 정장이나 복장을 준비하고 이런 면접 준비에 관련한 이런 비용들, 취업 후에 한두 달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나,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교통비, 또 기차나 이런 것들을 끊으면, 버스나 끊으면 꽤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도 한 왕복으로 1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부담이스럽죠. 그렇게 월급이 또 한 달 이상 후에 나오는 구조에서 이미 바닥이 난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이 사실 도전도 맞는데 또 리스크도 됩니다. 즉, 돈이 없을수록 취업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요즘 가장 흔히 보이는 장면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취업은 또 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취업할 생각이 없죠. 이분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래도 남는 게 없고 구조가 망했고 이 사회는 답이 없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지금 노동시장이 엉망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증, 면죄부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가난이라는 게 불행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선택일 수밖에 없죠. 일단 돈이 없는 건 솔직히 죄는 아닙니다.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이고, 일단 사회에 나가기 직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적자 구조로 살아가는 이 생애 주기 속에서 돈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취업을 할 때 보면은 통장에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발선이 불리한 것도, 운이 없었던 것도, 시대가 나쁜 것도 개인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스스로 고착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그냥 회사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보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떨어질까봐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이런 말은 왠지 모르게 현실을 잘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생각해보면 일을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을 해도 가난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비겁한 건데, 물론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일해본 적조차 없거나 혹은 조금 해보다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냐, 하지만 정작 묻고 싶은데 정말 끝까지 해봤을까? 버티면서 뭔가를 쌓아봤을까? 싫고 불리해도 최소한의 책임을 져봤는가?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분들은 결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사실 견디기 싫어하죠.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조금만 힘들면 포기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구조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가 되는 순간에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 중 하나이기도 한데, 물론 이런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건 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비판을 자기 삶에 대한 면죄부로 쓰는 순간에 그건 비판이 아니라 핑계가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뭐 착취를 하고, 최저임금은 노예 계약이고, 그리고 이 사회는 청년을 버렸고,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뭔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 저항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구조를 비판을 하면서도 월세는 누군가가 내야 되고, 대신 이제 밥도 부모가 차려주거나 최소한의 생존은 타인에게 의존하는데, 이 상태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책임 없는 분노 소비에 가깝죠. 또 생각을 해보면 취업 준비 중이라는 말로 몇 년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그럼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한데, 준비 중이다,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는 그 준비 기간이 1년, 2년, 3년을 넘어가고 혹은 더 긴 기간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과가 없고 결과도 없고 기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준비라기보단 결정을 미루는 상태입니다. 실패가 무서워서 책임을 져야 할까봐, 남들 앞에서 평가를 받기 싫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걸 수도 있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직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궤변이고,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선택이잖아요. 일하지 않기로, 책임지지 않기로, 또 불안정하지만 편한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의 대가는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선택권이 줄어들 거고, 이미 없는 선택권에서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 확실합니다. 평생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배우자가 평생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인간은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시기를 유예하고 있는 것이고, 더 큰 겨울이 오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공백기와 줄어든 기회나 더 낮아진 협상력 등, 그때 가서 사회를 탓해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요. 자존심과 현실 회피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본다면, 이 정도 일은 내 수준에 안 맞고 저런 환경에서는 못하고,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까요? 대부분의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가치라면 겸허하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런 이유로 집에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더 나은 기회를 만들고 있을까요? 실력을 쌓고 있는가, 또 다른 루트를 개척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전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지 않는 상태를 고급스러운 판단인 척 포장할 뿐이죠.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 회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피해자일 수는 없어요. 요즘은 다들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에 당하고 구조에 밀리고 시대가 나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같은 시대나 같은 구조에서도 어떻게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버티면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리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보다도 태도인데, 내가 가난하다고 말할 자격은,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난을 말하는 것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은 일부가 구조 때문일지는 몰라도 일부는 본인의 선택 때문이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데도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로 구조의 피해자인데,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실패가 두려워서, 책임이 싫어서,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태도는 사회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크게 망쳐버리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조가 썩었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고, 불편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또 기회가 없고, 힘든 건 싫고, 돈은 적으면 안 되고, 사람 스트레스도 싫고, 미래는 또 보장돼야 하는, 지금 당장 의미 있어 보여야 한다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회는 처음부터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죠. 그런데도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거는 현실 인식이 아니라 기대 수준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직접 하면서 실패를 겪어본 사람과 실패를 상상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큰 실패를 실제로 겪어본 적이 딱히 없습니다. 떨어질까봐 지원을 안 하고, 망할까봐 시작을 안 하고, 상처받을까봐 평가를 피하죠. 그런데 말은 늘 거창한데 이건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건 실패를 겪기 전에 도망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실패를 겪은 사람은 다른데 떨어져 보기도 하고 욕도 먹어봤고 다시 움직이는 것이죠. 반면 상상 속 실패만 키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패배자처럼 말하는 법만 배웁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있으면 이건 전략적으로 안 하는 거다. 근데 정말 전략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하고 대체로 경로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몇 년째 제자리 아무 결과가 없는, 그리고 나이가 든 이런 상황만 남겨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시간이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멈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고, 불리하지만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경고라면 결국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이나 모든 국가가 점점 단순 작업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은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 AI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점점 빼앗기는 추세를 보면 점점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앞으로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후회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직종이든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